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아시아 증시 돌아가는 것만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로 보시다시피 오늘 열린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다 올랐습니다. 홍콩이 좀 빠졌다가 홍콩이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쇄 조치 취해지고 전수 조사 들어간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홍콩 증시가 이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가 추가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협상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그동안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복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도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관심을 모았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어떤 협상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만나면서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어떤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정전, 그러니까 일단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전과 적대 행위를 종식하자. 한마디로 이제 싸우지 말자, 일단 물러나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요구로는 크림반도 돈바스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가 사실상 침략해가지고 이제 접수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가 완전히 그냥 군사지를 다 넣어버린 그런 지역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전 영토에서 철군해 달라, 이걸 이제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게 정전은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고, 다음에 이제 비무장, 그러니까 무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립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EU라든가 아니면 나토라든가, 이게 이제 EU를 얘기하는 건지 나토만 얘기하는 건지 EU까지인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중립국으로 전환해라. 그러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친한 척하지 마라,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사실상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야, 이걸 인정해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정전이라든가 적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크림반도가 일단 양쪽에서 충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무장 이런 거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다음에 이제 또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에서까지, 크림반도에서까지 물러나, 이건 또 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하나씩 제외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 건 협의할 만한 접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가, 러시아 측도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도 그렇지만 러시아 군인 몇천 명이 사망했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의 양상이 좀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러시아 피해도 계속 진행될수록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각자 이제 나라 돌아가서 이제 테이블에서 다시 협상을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려도 되는 카드, 이거는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카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올라간 거는 재협상 여지가 남았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아시아 증시가 올라간 건 그렇습니다만 이제 국제유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지금 2% 가까이 추가로 또 올라가서 97달러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더 진행된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제 영국에서 보도된 거에 의하면 24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간대는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4시간 동안에 키예프 쪽으로 더 진도 나간 게 없다, 러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좀 정체이고, 러시아에서 그래서 전략을 좀 바꾼 것 같다. 이제 주간보다는 야간을 선택해서 공습하는 걸로 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바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추가로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00달러 살짝 넘어가면서부터 떨어졌는데, 100달러 정도가 이번에 이제 WTI 기준으로 그게 이제 강력한 어떤 저항대 같이 인식되지 않으면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한 번 더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추이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최근 들어서 각 증권사별, 언론사별 나오는 데이터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이것도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서 보면, 주요 어떤 지정학적 이벤트가 있을 때,
시장이 그날 얼마나 빠졌나 평균 1.2%. 그다음에 이제 하락했던 폭은 조정폭은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바닥 나오는 데는 22일, 이제 회복하는 데는 47일 정도 걸렸다라는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예전 1941년 때부터 따져본 거라서 이제 뭐 이것부터,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몇 개는 또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서 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뭐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급락하는 건 초장기로 가서 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정의 기간이 그렇게 크게 깊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것만 압축해서 보면 20일을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2000년대 이후에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더해진 거래 갖고 또 영향이 어떨지 조금 사례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랬다라는 점에서 보면 기간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이제 지나가면 평균적인 기간은 좀 채우게 되는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화 된다라면 이 물가가 고공행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추이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MSCI 변수가 등장했잖아요. 이거 오늘 그 신영증권의 그 애널리스트님이 한 분이 이제 이 표를 갖다 올려주셨던데, 이 표를 보시면 그 MSCI 그 EM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별 비율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보니까 이제 올해 2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2.66%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제외가 된다라면 이 러시아에 포함되어 있던 자금이 다른 나라들로 분산이 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율이 네 번째로 높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4조에서 한 8조 원 정도 유입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로이터에서 처음에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이 수치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제외가 확정이 된다라면인데, 그 보도상으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언급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된다라면 이제 수급에 이게 뭐 하루에 확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에 앞서서 들어올 걸 감안하고 미리 또 움직이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지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이슈를 보면 뭐 침공이 이제 발생이 됐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다 악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의 증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터질 거 터지고 나쁜 거 나올 거 나오면서 나왔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재는 반영 안 될 거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영될 때 근데 기존에는 한 3일 반영됐다면 지금은 반나절이나 하루 반영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재를 뒤집을 호재가 나와야지, 악재와 악재 완화는 그냥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하락한 거에 절반 이상 올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호재성 재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3월 첫날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2월이 외국인 투자들이 월간으로는 순매수 전환했지만 절반 뚝 잘라서 초반하고 후반부하고 완전히 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판 10일 동안에는 이틀 빼고 8일을 매도했었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첫날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곧바로 이제 다음 주에 동시만길과 그 코스피 200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는 이벤트가 있어서 먼저 움직일까 싶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를 안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3월이 시작되니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1.8%까지 빠지고 2년물 국채금리도 1.4%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인상 확률이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긴 했는데, 이게 또 날짜가 다가오면 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또 의식하기 시작하는지 요거 좀 주목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주 주도 업종, 그러니까 2월 중반 이후에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던 거는 이전 주도주들, 엔터주, 2차전지, 게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도가 그대로 이제 가는 건지, 반면에 이제 러시아 이슈로 좀 많이 이제 좀 눌렸던 종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다른 어떤 힘을 못 쓰는 업종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좀
이제 좀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됐으니 낙폭으로 가자 뭐 이렇게 갈지,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어떤 주도하는 흐름들의 어떤 구도, 요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에 이거죠. 2월 중순 이후의 구도로 그대로 이어져 가느냐, 이제 3월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요 흐름을 저도 이제 주목해서 볼 거고, 주로 이제 이후의 방송에서도 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열렸으면 초반에 어정쩡하게 출발했다가 이제 상승해서 마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미증시 돌아가는 상황이 또 있으니까 뭐 그 내용도 또 이제 반영돼서 내일장에도 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뭐 내일 아침 방송에서 팟캐스트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또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